외계 임급 무기를 개발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무시당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다. 일본, 중국, 미국을 박살낼 수 있는 핵폭탄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자. 일본과 주변국이 도발하면 허벌나게 당할 수 있다는 경고네요.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최근 일본이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거리 200km에 초속 2km의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차세대 무기 레일건을 전력화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대마도에서라면 전주까지도 100초 안에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주변국인 중국 또한 레일건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레일건으로 추정되는 장치가 탑재된 것이 밝혀졌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만든 레일건이 GPS를 이용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국이 첨단 무기로 무장하니 불만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데요. 이에 주변국의 무기 개발 능력과 비교해 한국이 도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한국 또한 레일건을 개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 매체에서 방위사업 청장이 직접 음속보다 6배나 빠른 레일건을 만들고 있다 밝힌 것인데요. 우리 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언급하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기 개발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리는 한국에서 저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것은 이미 전력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직전이라는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앞서 레일건 개발을 천명한 일본은 물론 한국이 레일건 사업을 포기한 줄로만 알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까지 난리가 났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레일건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거리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만들고 있는 레일건에 대해 비교해보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 방위성은 올해 일본의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범튀기시킨 방위비 가운데 상당한 액수를 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일본의 행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위해를 가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한국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해서는 무력 행사도 불사해야 한다는 정신 나간 말까지 서슴지 않는데요. 그런 나라가 방위비를 끌어올려 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큰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일본의 레일건 개발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레일건 개발을 위해 65억 엔, 한화로는 약 650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2020년대 안으로 전력화를 마무리하겠다고 펑펑거리였죠. 노실즈로 일본은 2015년부터 레일건을 개발했습니다. 2018년에는 40mm 레일건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며 만천하에 공개했는데요. 과거에 만들어둔 프로토타입에 추가로 650억 원을 투입해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는 일본의 계획을 듣고 콧방귀를 뀌며 비웃습니다. 허무맹랑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보다 훨씬 먼저 레일건 개발에 뛰어든 미국과 한국조차 아직 레일건 전력화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30년 전부터 레일건 개발에 몰두해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일본이 단 몇 년 만에 관련 기술을 확보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선진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 현재는 레일건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레일건에 투자한 비용만 5억 달러, 한화로 5천억 원이 넘는 것에 비하면 정말 허무한 결말인데요. 수년간 레일건 개발에 몰두하던 미국이 돌면 레일건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레일건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는 레일건의 모든 장점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정도로 큰 단점으로 부각됐죠. 우선 레일건 발사에 엄청난 전력이 소모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개발 당시만 해도 레일건은 발사 시 전력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실전성에서 납제점을 받았습니다. 포 몇 발을 쏘면서 소모되는 전력량은 만 톤에 가까운 이지스 구축함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이처럼 투입되는 전력이 큰 만큼 저항으로 인한 발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 관계자들은 레일건의 전력 문제 정도는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력 발전이 본격화되면서 군함에서도 원자력 엔진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바꿔 말하면 원자력 엔진 정도는 사용해줘야 레일건의 엄청난 전력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초고속으로 탄두를 발사할 때 생기는 반발력을 견딜 수 있는 포신이 없다는 겁니다. 반동과 반발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포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기에 일쑤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발사 시 발생하는 엄청난 마찰열로 인해 레일이 녹아내리는 문제도 레일건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또한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해 결국 레일건 개발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레일건 개발을 아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레일건이 우수한 무기이기 때문인데요. 레일건은 쉽게 말해 총알처럼 빠르면서도 폭발력은 미사일만큼이나 강력한 대포입니다. 실제로 관련 명상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빠른 발사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빠른 속도에 더해 정밀 타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육해 공을 가리지 않는 꿈의 무기로 손꼽힙니다. 이처럼 레일건이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기에너지로 탄두를 발사하기 때문인데요. 재래식 대포의 경우 화약을 폭발시켜 그 에너지로 탄두를 쏘기 때문에 포신으로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레일건은 레일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힘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힘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길이에 레일만 있으면 재래식 대포는 엄두도 못 낼 속도를 낼 수 있죠.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레일건이야말로 화약을 이용한 대포를 대체할 미래 무기라고 확신했습니다. 미국 또한 추후 더욱 강력한 포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될 때 레일건을 다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실제로 미 해군의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보면 레일건 개발을 위해 제작했던 장치는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이 고작 650억 원을 가지고 레일건을 전력화하겠다고 펑펑거리고 있으니 기가 차서 콧방귀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국의 레일건 개발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되려 한국의 레일건 개발을 비웃습니다. 소재 기술력이 떨어지는 한국 주제에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이야말로 미국의 유지를 이어 레일건 전력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망상에 빠져도 아주 단단히 빠져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화포 기술력은 세계 4위 수준으로 미국, 독일, 러시아 다음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화포 기술력은 9위에 불과한데요.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은 수천 대 국산 전차와 자주포의 포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불과 수백 대의 자주포와 전차만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포신은 라이선스 생산품이 대부분입니다. 즉 포신을 자체 개발하고 훨씬 많은 수량을 생산하는 한국의 기술이 무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국은 이미 한참 전부터 레일건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레일건 기술은 시험 영상까지 대중에 공개되었을 만큼 완성도가 높은데요. 한국 또한 미국처럼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혀 레일건 개발은 잠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일건 개발에서 아예 손을 떼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레일건과 재래식 화기의 중간 단계인 전열화학포로 개발 방향을 돌렸는데요. 전열화학포는 쉽게 말해 전기와 화약을 함께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레일건입니다. 즉 레일건 개발에 필요한 중간 단계를 이미 밟아놓은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한 기술적인 노하우도 이미 상당히 상여 있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입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처럼 중간 단계조차 밟아놓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뜬금없이 레일건을 개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나 다름없어 일각에선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군 전문가들은 일본보단 한국에서 가장 먼저 레일건 실용화에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모든 무기체계에 레일건 기술을 적용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 강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화력 덕후라고 놀림당하던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화력을 갖게 될 그날을 기원하며